오늘 진행할 명상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무거운 죄책감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놓아주고 정화하고 정리하는 죄책감 명상입니다. 앉아서 진행하실 분들은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 주시고 팔다리는 그냥 편안하게 내려놔 주시면 되고, 누워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잠들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누워서 해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천장을 본 채로 대자로 이렇게 누워주시면 되고요.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허리만 등받이에 기대시고 남은 팔다리는 힘을 빼주시면 됩니다. 수정이 있으시면 양손에 수정을 쥐어주시고요. 수정이 없으시면 왼손에 심장에 왼손을 얹고 시작하겠습니다. 눈 감고 깊게 호흡합니다. 숨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들이마실 때 심장 부풀리고 후 내쉬면서 여러분들의 긴장되었던 육체가 천천히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숨 내뱉을 때 몸의 힘도 쭉 빼고, 몸에 힘 빼는 게 조금 어려운 분들은 양팔을 그냥 편안하게 의자 팔걸이에 얹어주세요. 숨 들이마실 때 심장이 내 마음이 부풀려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내쉴 때 나의 아랫배까지 꽉 짜서 마지막 호흡까지 내뱉어주세요. 들이마시고 후 길게, 이번엔 입으로 소리내서 호흡을 뱉어내 볼게요. 얼굴 근육 하나하나에 힘을 뺍니다. 나의 미간과 눈꺼풀이 천천히 풀어지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나의 어깨, 뒷목에 천천히 힘을 뺍니다. 어깨 털썩 내려놓고, 숨 들이마시며 내 심장에 에너지 가득 채우고, 후 내쉬며 낡은 에너지 호흡으로 빠져나갑니다. 들이마시고 후 길게 내뱉고, 나의 양팔에 힘을 뺍니다. 빨랫줄에 걸린 빨래처럼 나의 몸통에 있는 모든 장기, 나의 가슴, 배, 등 구석구석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힘이 풀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내 몸속에 장기의 움직임이 느릿해집니다. 모든 긴장이 풀립니다. 나는 천천히 호흡합니다. 몸이 편안해집니다. 양쪽 허벅지에 힘이 빠집니다. 종아리에 힘이 빠집니다. 양발에 힘이 빠집니다. 온몸이 천천히 풀어지고 노곤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가볍게 호수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또는 이 이불 아래로, 이 의자 아래로 스며드는 것처럼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에 의식을 둡니다. 내 마음에 집중합니다.
내 마음을 느껴봅니다. 심장에 손을 얹고 왼손을 얹고 내 심장 부근에 나의 머리통보다 반절 정도 되는 내 주먹 2개 합한 것만큼의 크기의 구체가 있다고 떠올려보고 그 얇은 크리스탈 구체 안에는 어둡고 찐득하고 탁한 다양한 에너지들이 빼곡하게 차 있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한데 뒤섞여 꽁꽁 뭉쳐 있고 아주 무겁고 뻐근하고 탁한 것들이 압축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내 심장에 이 낡은 에너지가 같이 팽창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후 내뱉으며 내 심장에 쌓여있는 탁기가 조금이나마 나의 꼬리뼈로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에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혼합된 채로 누적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겁거나 뻐근하거나 답답하거나 불안하거나 뻑뻑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내리누르고 자신의 몸을 딱딱하게 경직시키게 만드는 책임감, 그 책임감에 집중할 겁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 어떤 역할을 다 해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될 것만 같은 느낌, 옳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최고가 되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남들에게 보기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 타인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제한하고 강요하고 질질 끌고 가는 책임감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책임감은 많은 순간 여러분들을 리드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눈치껏 행동하는 것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은 배척을 받거나 외면을 당하거나 도태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자식, 부모에게 만족감을 주는 자식,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직업과 능력을 가진 자식이 될 것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신으로부터요. 세상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재능 있고 야망이 넘치며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사교성 있고 싹싹하고 자기 일도 잘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밝고 선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런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배워왔고 그런 분위기에 쫓겨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뒤처지는 기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느껴왔고, 열등감, 의기소침, 질투심, 경쟁심, 그리고 박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밝은 사람, 사교성이 좋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 한번 배운 것은 잘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해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애를 쓴다고 해서 그 모든 완벽한 조건들이 갖춰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은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역할을 줍니다. 매력적인 여성으로서 또는 남성으로서 또는 자랑스러운 배우자로서 누군가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감당해야만 했으며, 원치 않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바꾸고 자신의 감정을 모른 척하고 속으로 삭히며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조금 더 자유로워질까 싶었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임무를 부여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해야 할 거리들을 던져줬습니다. 이 나이라면, 이 정도 나이를 먹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부끄럽지 않지. 그래야 떳떳하지 않지. 성공하진 않았더라도 이 정도는 돼야 평균이지. 남들에게 뒤쳐져선 안 돼. 남들 보기에 떳떳하게 살아야 돼. 부끄러워선 안 돼. 나의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내게 다가올 미래도 나는 끊임없이 남들보다 뒤처지진 않을까 불안해하고 고민하면서 쫓기듯이 나왔습니다. 나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지인들 사이에서든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비위를 맞추고 내 진심은 속으로 삭히고 하기 싫은 것들을 감수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괜찮다는 거, 잘 가고 있다는 거,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년간, 수십 년간 노력해왔는데 나는 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인정이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삶을 안전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인정이 필요했나 봅니다. 하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됐다고 했을 때, 그렇게 상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박수를 쳐준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요? 벅차오를까요? 설렐까요? 그제서야 내 삶이 가치 있는 거라고 느끼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할까요? 아마 많은 것들은 제자리에 있을 겁니다. 내가 이뤄낸 성과는 저 높은 곳에 도달해 있을지라도 내가 나를 의심하고 내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 나 자신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이런 내 마음은 아마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그래요, 그때는 벅차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오면 나는 또다시 그 박수를 받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힐 때고 또다시 갈증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더 병적으로 그 박수에 집착하게 되겠죠.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받을 때도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때문에 허탈할 겁니다.
내가 수년간 이 박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박수를 받고 나서 나에게 아무것도 채워지는 게 없고 난 여전히 쫓기고 불안할 뿐이라니. 박수를 받는 순간을 지나가면 내게 아무런 감흥도 남지 않는다니 아마 허탈할 겁니다. 나를 보고 눈을 반짝이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모를 겁니다. 내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노력했는지. 그들은 그저 나의 가장 빛나는 부분을 보고 박수를 칠 뿐이죠. 아마 평생을 가도 내가 한 노고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웬일인지 나는 기운이 빠지게 느껴집니다. 남들에겐 나의 노력의 세월이 화려한 행운으로만 보인다는 게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인정은 나에게 큰 감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금 자신이 바라는 원대한 꿈을 꿀지라도 그게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면 공허함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는 스스로가 자신이 부여한 자신의 역할을 다 해냈을 때, 자신의 방식대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실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람이 단지 타인의 인정과 박수라면 여러분들의 끝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을, 그 희생을 이해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갈증을 박수받는 찰나에만 채울 수 있으며, 그 박수를 2번, 3번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박수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임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무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소망,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완벽을 쫓았을까요? 무엇을 위해 최고를 꿈꿨을까요?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결국에 나는 나의 행복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게 언제부터 당연시 됐을까요? 내 삶에 불만족을 느껴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타인에게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정말 오랫동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허허벌판뿐인 이 허공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 장면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부모에게 또는 친구에게, 연인에게, 학교 선생에게, 회사 동료에게, 상사에게, 가까운 누군가에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판단 속에서 여러분들은 인정과 사랑과 확답을 받기 위해 정말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눈치도 많이 봤고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 건지 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걸 알아봤자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데 많은 순간
여러분들의 기대와 타인의 기대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대 앞에서 그것들을 저버린 채로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인정받고 존경받고 공감받을 수 있을 것인지, 격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 호응받을 수 있을 것인지,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고, 여러분들이 무엇 하고 싶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게 어떤 건지 까먹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만족시키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산다는 게 낯설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막혀있거나 고전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분명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망상같이 느껴집니다. 난 지금껏 뭔가를 해내는 것보다 실패했던 적이 많은데 왜 이런 근자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도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얻을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습니다. 도전을 수차례 해봐야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도전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해서 했던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나를 원해서 이런 선택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아 보여서 누군가 나의 이런 선택을 지지해줘서 그러한 이유로 쉬워 보여서 그럴싸해 보여서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은 쉽게 목표를 결정해왔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이루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을요.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실 이런 것 따윈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열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한편으론 부끄러워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실패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이루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을 마치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옳은 거지, 저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나를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이런 선택을 하렴 이라고 강요할 수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결정이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타인의 기대를 거절한다면 타인은 여러분들에게서 흥미가 식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흥미가 식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두각시 노릇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여러분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들어서 기대에 부응해서 누군가의 관심을 얻었다면 그 관심이 얼마나 순수한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을 때 그 관심의 순수함의 정도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을 지키며 애정을 표한다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손을 내밀고 관계를 맺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애초부터 불순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용하고자 그 자리에 있었던 거니 애써 마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노예에게는 친절하고 노예가 아닌데도 노예의 행동을 하는 호구에게는 친절하게 붙들어서 계속해서 이용하여 먹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노예도 아니고 호구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당신은 이것밖에 안 될 거다 라고 제한을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제한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만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한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 판단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압니다. 세상이 판단한 대로 여러분들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신념은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하나의 데이터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누군가한텐 내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 판단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인식에 갇혀있을 정도로 비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축약시킬 정도로 여러분들은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가능성과 많은 특징과 많은 성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끝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꿈었던 품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꿈을 품었거나 새로운 성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리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몰랐던 것들을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은 지금은 바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과거보다 현재에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한계는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이든 그게 나의 최대치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나의 시작점이 될 뿐입니다.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고 그 판단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한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책임감에 짓눌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책임감이란 내가 스스로 나에게 부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설정해 놓은 안전벨트 같은 겁니다. 내가 감정에 취해서 때로는 내 목적을 잊어버려서 나도 모르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게 될 때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나 한 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옵션입니다. 선택이라는 소리죠. 그러니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 한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며 나의 책임을 다할 겁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여전히 최고가 되어라, 완벽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라고 외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떤 도전을 할지, 내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역할을 해낼지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겁니다. 누구도 나에게 그 선택을 강요하거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오로지 나에게 달려있으니까요.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 자신의 사이에 탯줄 같은 에너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끈끈한 에너지에서 어떤 기대가 공급되고 있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부모님의 시점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세요.
어떤 기대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까요? 그건 염려일 수도 있고 과도한 책임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하려는 오만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순수한 마음이었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였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상대의 삶, 부모님의 삶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생각과 신념, 행동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라 할지라도 관여할 자격이 없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든 과도한 것들은 오지랖이 됩니다. 오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요.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느끼며 바라보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들을 지켜줘야 할 것만 같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것만 같은, 내가 훌륭한 자식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큰 의미가 되어줘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요. 하지만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성공이 부모에게 행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기쁠 뿐이지 그들 삶에서 느껴지는 결핍과 공허함을 여러분들의 행복과 성공으로 채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철없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일 거라는 그런 철부지 같은 생각은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들의 것이고 부모님의 행복은 부모님의 것이며 여러분들이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그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신 것일 뿐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정말로 부모님의 삶에 의미가 생기거나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공허한 부분이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과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랑스러워지는 것과 부모님의 삶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덜고 자식 걱정을 덜고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일 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원래 여러분들이 책임졌어야 되는 거고 부모님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리 잡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책임감을 느꼈는데 그 책임감에부터 자유로워졌을 뿐 애초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그들의 행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그들에게 불안함을 느끼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으세요. 부모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독립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대하세요. 부모가 여러분들 삶에 참견하지 않도록 믿음직스러운 어른으로서 행동하세요. 어리광 피우지 마세요. 부모가 받아준다고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세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신뢰를 잃고 부모의 과도한 걱정과 참견을 받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한 몸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최고로 성공하고 최고로 풍족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자기 한 명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한 각오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른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길을,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런 걱정은 이런 강요는 사실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 자식을 책임져야 할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서 생겨난 오지랖입니다.
참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 부모의 불안을 이해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들의 불안을 잠재우며 어떤 식으로 부모의 참견에 휘둘리지 않는지 중심을 다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 또는 연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 또는 연인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온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났던 연인 또는 현재 만나고 있는 연인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상대방의 시야로 여러분들을 제3의 눈으로, 제3의 시점으로, 3자의 시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심장을 느껴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날 바라보고 있는지, 강렬하게 원하는 갈망이 무엇인지, 욕망이 무엇인지, 간절하게 나에게서 받아내고 싶은 건 무엇인지, 따뜻한 눈길, 애정,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확신, 그 외의 많은 것들, 특히나 심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의 연인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바라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정하고 표현을 많이 하고 때로는 어떠한 역할을 해내는 연인으로서의 모습을 강요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겐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그건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애정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했던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어쩌면 그런 이유에서, 그런 불순한 이유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며 나는 그 존재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대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걸 해줄까? 안 해주나? 왜 안 해주지?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인가? 또는 상대의 마음이 식어서인가? 상대는 지금 날 생각할까? 날 좋아할까? 날 얼마나 좋아할까? 사실 날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닐까? 나에게 진심이긴 한 걸까? 진심이라면 왜 이렇게 표현하지? 내가 아는 사랑이란 이런 건데. 성의가 없는 건데? 성의가 없다는 건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을까?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시간과 나의 애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끝없이 상대를 자기의 기대에 맞춰서 판단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며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나 알아갈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신의 기대에 맞춰 타인이 행동하고 맞춰주기를 바라였습니다. 상대가 많은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많은 것들을 맞춰줘도 10가지 중에 1가지라도 어긋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못마땅해하고 화를 내고 투덜거렸습니다. 무려 이 1가지를 안 맞춰주는 걸 보니 당신은 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건성이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요. 하지만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끝없이 욕망을 가지고 끝없는 기대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신의 기대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이 여러분들의 기대를 채워준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타인에게 베풀었을 때, 그리고 타인이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때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많은 걸 줬다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애정과 진심은 주거니 받거니 거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줄 의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줘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은 호의는 드러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은 치졸해지고 유치해지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진심과 배려를 강요하는 폭력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아니면 상대방은 우연찮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상대방도 원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상대방의 꿈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상대방이 의기투합할 정도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의 기대를 협조해주고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찮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기대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공감하고 협심을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누군가에게 순수하게 기대를 갖고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돌려받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줬기 때문에 너도 줘야 한다는 건 일종의 폭력이고 강요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또는 타인에게 애정과 진심을 돌려받으라고 돌려내라고 강요받았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타인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으며 자기 자신을 위해 오직 자기의 행복만을 책임지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실현하며 사는 것. 하지만 나를 위해서 최고가 될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다는 것. 나는 나를 위해 살지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걸 다 내다 버리고 헌신할 필요는 없다는 것. 무엇을 위한 헌신이든 헌신은 불필요하다는 것. 그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기대와 책임감들, 그것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하나씩 그것들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책임감만 느끼면 됩니다. 타인에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줄 의무는 없지만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타인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책임감이자 인간된 도리이자 의무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연인에게, 형제 자매에게, 지인에게,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본인이 해야 될 자신의 몫만 다할 뿐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지 말지는 온전히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최소한이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적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많은 것들을 해내야만 했던 압박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요. 그만큼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실현해내는 데에 쓰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건 생각보다 단순한 일입니다. 근데 왜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졌냐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나는 때때로 배려와 양보를 하겠지만 그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점은 반드시 잊지 않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내 삶을 허비하는 일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타인의 인정, 애정, 타인의 확답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대를 무한정으로 채워주는 일도 그만둘 겁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그들이 나를 향해 투덜거리거나 나를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에 만족한다면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과 아이디어로 채워나간다면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확인받지 않아도 내가 내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확신을 가진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기대들을 전부 실현시켜 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행복은 각자만이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껏 불필요하게 짊어지고 있었던 책임감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럴 필요가 더 이상 없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하세요. 이 책임감을 통해 내가 결국 얻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세요. 그건 결국 하나의 느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확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확신과 느낌은 굳이 먼 길을 돌아 타인을 만족시키고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까지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확신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뿌듯함, 성취감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타인의 인정과 타인의 호응은 잠시뿐이고 결국 무뎌지고 공허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나는 생각보다 많은 순간 타인의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아주 찰나여서 내가 자각하지 못했을 뿐. 하지만 그 인정은 나를 더 많이 갈증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성취감을 지속시키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 순간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매 순간 인정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공허함만 남긴 채로 더 큰 갈증만 남긴 채로 여러분들을 안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채우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타인에게 쓸모있는 사람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운 일을 충분히 행한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충분히 찾아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멀리서 삶의 의미를 찾지 마세요.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여러분들이 바라는 걸 행하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데에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두세요. 거창한 것에 의미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나를 위해 내가 오늘 하루 충분히 생각해보고 행동했는지, 이 모든 과정조차도 나를 위한 것인지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은 불안이 잠재워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붙잡고 있는 많은 책임감, 많은 의무감, 그것들을 하나씩 놓쳤을 때, 놓아버렸을 때 오로지 내 마음에 있는 충동과 그런 소망에 따라서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내가 얼마나 가볍게 더 화끈하게 도전하며 성취할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의기소침해서 망설임이 많아서 게을러서 주저했던 게 아닙니다. 이 많은 책임감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고가 될 필요가 없으며 완벽해질 필요도 없고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자신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돼야 한다 라는 생각 대신에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지를 바꾼다면 삶은 생각보다 가볍고 유쾌하고 거리낌 없이 무언가 시작할 만큼 즐거운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기대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기대를 쿨하게 거절할 수 있다면 타인의 투덜거림에 개의치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당하고 신나게 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타인의 눈치를 보고 엉뚱한 역할을 해내려고 감내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애정하는 일에 쏟아부을 수 있을 테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충분히 원하는 성과를 내며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삶과 내게 주는 것도 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중압감만 주던, 부담감만 주던 그런 책임감들을, 의무들을, 여러분들을 올가매던 많은 복잡한 관념과 생각들을 저울 위에 올려두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더 위하는 길인지,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드는지를 구분하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 자신만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해낼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 무엇도 해낼 필요 없는 가벼운 마음을 선물해 주세요. 어차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족하고 행복하고 유쾌하며 성취로 인해 자신감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화합하는 법도 차차 익히게 될 겁니다.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삶이 결국 여러분들을 더 밝게 만들고 타인에게도 친절을 베풀게 만들고 타인과 더 화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를 위한 삶이 곧 모두를 위한 삶이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집중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면 됩니다. 누구나 스스로를 최고로 생각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나갈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서 그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열망과 꿈과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 그동안 시달렸던 결핍과 갈증과 공허함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벅차오르는 성취감 속에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성장하고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심장 부풀리고 무거운 생각, 무거운 죄책감, 책임감들이 호흡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떠올려 보세요. 소리내서 뱉어보겠습니다. 목구멍을 열고 한숨을 쉬듯 3번 뱉어보겠습니다. 나의 등과 어깨를 토닥이며 쓸어주며 내가 불필요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도 된다고 격려해 주시고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 주세요. 여러분들은 감당할 필요가 없는 타인의 행복까지도 타인의 욕구까지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짐을 얹어줄 겁니다. 그 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럴 의무는 없어요.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만을 신경 쓰면 됩니다. 이 삶은 본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임을 잊지 마세요. 주인공이 되는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you.
you.